안녕하세요. 이라디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상을 이제 매주 일주일에 한 편씩 올리려고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그 요일을 픽스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매주 화요일에 제가 영상을 올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화요일에는 제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도 역시나 책을 들고 왔어요. 책을 같이 나누려고 하고요. 이 책은 절제의 성공학입니다. 그래서 미즈노 남보쿠의 절제의 성공학이고요. 이분이 일본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미즈노 남보쿠는 1757년생이에요. 그리고 75세까지 그때 당시로 보면 그쵸, 그 오랫동안 장수하신 거에 속하죠. 이분이 이제 일본의 그 운명가이면서 사상가인데요. 이분의 생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이렇게 알고 이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10살부터 그 작은아버지랑 같이 살았어요. 근데 작은아버지가 대장장이셨고, 뭐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좋지는 않았었겠죠. 그리고 많은 관심도 받지 못했었을 거고, 그래서 10살부터 그 술을 마시고, 그다음에 뭐 싸움도 하고 이런 그런 문제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18살 때 이제 도둑질을 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니까, 감옥에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바깥 세상에 있었을 때 그 사람들하고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이 사람 많이 다르다고 느꼈었고, 이제 감옥에서 이제 나온 다음에 자기가 그 관상가를 찾아갔었어요. 관상가를 찾아갔었는데, 그 관상가가 이 미즈노 남보크를 보고 하는 말이 1년 안에 칼 맞아 죽을 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절에 당장 가서 출가를 신청하라고. 그래서 이제 미즈노 남보크가 갔죠. 절로 갔죠. 절로 갔는데 주지 스님이 이 스님이 되는 길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보리하고 흰콩만 1년 동안 먹고, 그렇게 해볼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오면 그때 받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짐꾼 이런 거를 하면서, 그럼 굉장히 힘도 많이 써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정말로 보리하고 흰콩만 1년을 먹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절로 이제 출가를 신청하러 절로 가는 길에 그 관상가, 자기한테 왜 자기 1년 안에 칼 맞아 죽을 상이라고 했던 그 관상가한테 궁금해져서 찾아가 봤어요. 먼저 절에 가기 전에. 그랬더니 그 관상가가 이 미즈노 남보쿠를 보곤 하는 말이,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어디서 대체 무슨 큰 덕을 쌓았냐, 누구를 뭐 살려줬냐, 이제 이런 걸 물어봤었고, 그래서 1년 동안 나는 어 뭐죠, 보리하고 흰콩만 먹고 살았다 그랬더니, 그 관상가가 하는 말이, 음식을 절제를 했구나. 그래서 식사로 이렇게 절제를 함으로써 큰 음덕을 쌓아서 운명이 완전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즈노 남부쿠가 절에 가려다가 이 관상이나 이런 운명 이런 거에 관심이 생겨서 그걸 공부하기로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간 게 그 머리 만지는 곳에 가서 3년 동안 사람들의 그 상을 관찰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목욕탕에 가가지고, 목욕탕에서 이제 뭐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이런 몸을 관찰하고, 그리고 또 3년 동안은 화장터에 가서, 화장터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뭐 죽은 사람의 그런 골격이나 상을 이렇게 보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3년 해서 9년 동안 이런 일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 관상가가 됐고, 일본에서도 굉장히 알아주는, 나라에서도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관상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이 운명이나 이런 관상에 대해서 틀린 게 없이 다 맞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노년에도,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살아서 되게 큰 저택에 뭐 창고만 7동인가 이 정도까지로 이렇게 잘 살았는데도 쌀을 전혀 안 먹었었고요. 보리밥하고 그다음에 반찬 하나, 국 하나, 그리고 술은 굉장히 좋아하셨었나 봐요. 술 뭐 1홉 이렇게, 그렇게만 먹었대요. 아무리 나중에 뭐 노년에 잘 살았어도. 그러니까 뭐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해 보면, 그 원래는
그 칼 맞아 죽을 상이었는데 이렇게 음식을 절제하면서 자기 운명이 바뀐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사 절제를 계속한 게 아닐까. 그리고 그 당시에 1757년생인데 그 당시에 75세까지 산 것도 이런 음식 절제랑 이런 것이 굉장히 맞물려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책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미즈노 남부쿠가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식으로 책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은 일단 음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근데 여기 책 들어가는 그 시작하는 부분에 어떤 게 나오냐면 그 모든 성공은 스스로 인생을 절제함으로써 완성된다. 미즈노 남부쿠가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성공은 스스로 인생을 절제함으로써 완성된다. 그러니까 모든 성공은 절제가 기본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절제하는 게.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음식에 대해서도 여기서 뭐 되게 이렇게 읽다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렇게까지 그 표현을 해야 될까 싶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또 뜻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그런 게 나와요. 만약에 저는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미즈노 남부코한테. 그랬더니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매일매일 음식을 절제해 보라고. 매일매일 음식을 절제해서 내가 그걸 매일매일 하는 게 힘들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음식 절제가 힘들지 않으면 모든 걸 절제를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왜 먹는 거는 우리의 본능이잖아요. 본능이다 보니까 이거를 절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고 그걸 절제할 수 있으면 그 가장 기본적인 본성, 본능을 절제할 수 있으면 다른 것도 절제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겠죠.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뭐 책에서 나온 내용들 보면 그 우리가 태어난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몸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음식이 이 생명을 기르고 그 다음에 지켜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아기 때 태어나가지고 엄마 젖을 먹고 그 다음에 분유를 먹고 이유식을 먹고 그러다가 이제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커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음식이 우리의 몸을 길러주고 그 다음에 지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몸은 이제 뭐 키가 더 자라거나 어른이 돼선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가 식사를 통해서 그 최소한의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요즘 세상은 이제 좀 뭐가 문제냐면 이제 너무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음식까지 너무 풍요로워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는 그 영양소 딱 먹어야 되는 만큼만 섭취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음식이 지금 지나치게 많이 먹는 거죠. 그래서 뭐 그리고 요즘 사회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떤 외로움이나 어떤 그런 뭔가 마음의 우울함이나 뭐 스트레스나 이런 거를 이제 음식으로 푸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먹방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뭐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하고 또 그걸 보면서 같이 먹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음식이란 걸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이 몸을 지켜주는 그런 소중한 생명을 기르는 그런 소중한 존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을 잘 먹어서 우리 몸을 잘 보존하는 게 부모님께 또 효도하는 거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받은 이 몸을 그러니까 왜 음식이 우리 몸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먹은 게 내 몸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뭐 고기를 먹었든 과일을 먹었든 아니면 어떤 인스턴트를 먹었든 이게 이제 내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내 몸을 만드는 건데 우리가 좀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 다음에 과식하지 않고 폭식하지 않고 뭐 이런 술, 담배나 이런 거 그쵸? 좀 자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몸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우리의 집이라면 이 집 안에 사는 우리 마음은 그쵸? 나라는 존재는 이 집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집에 살면 내 집을 잘 관리하는 것처럼
이 몸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약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내가 잘 관리를 하면 좋은 집이 되는 거잖아요. 좋은 몸이 되고 좋은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요하게 좀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절제의 성공학에서 나온 이 음식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이 음식을 절제할 수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그쵸? 그 말의 뜻을 의미를 잘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왕이면 여러분들도 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절제 성공학에 대해서는 지금 음식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 SNS에도 제가 이제 이거를 뭐 매일 읽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한 페이지씩 좀 하루에 읽으려고는 하거든요. 반복해서 그게 마음 수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들께도 좋은 걸 좀 앞으로도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저도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